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1년 1년 실적 발표 DY 파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년 실적 DY 파워 1년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10년 차트.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뭐 지게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유압 있잖아. 막 들어올리고 포크를 들어올리고 앞뒤로 움직이게 하고 시멘트를 밑에서 고가차 쫙 올리게 하는 거 그거 유압 부품 그거 하는 회사. 굉장히 저평가라고 내가 샀고, 러시아 이런 거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은 건설 경기를 확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회사. 주가는 고만고만, 난 1300억에 들어가서 지금 1600억이니까 내가 1300억이 들어갔나? 자, 볼게요. 기업계 홈페이지 간단하게 구경 보고, 자, DY 요런 요런 부품 DY 파워, DY 사나에 DY 사나 DY에서 DY 그룹, DY 오토, DY 이노베이트, DY 요래 있는 요 제품들은 요렇게 요런 것들, 요런 암에 들어가고 버켓 요런 거 들어가는 거, 건설 부품, 건설 기계, 건설 차량 요런 부품, 고가 차량에 요런 들어가는 것들, 지게차에 들어가는 것들, 휠로더, 불도저라는 소리지. 이런 것들, 백호로로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자, 전자공시 들어가 보자. 이게 전자공시 들어가는데 이걸 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노? 뭐 2, 30분 공부 실적 확인하는데 이 정도 걸리는데 우지 않아 맞지? 자, 유압 실린더 팔아가 4,400원. 이 뭐야 휴대폰 껍데기보다 뭐하다 맞지? 그 슈피겐 코리아 아니다. 유압 실린더는 크잖아. 슈피겐 휴대폰 껍데기는 많아 이거. 와, 세계적으로 파는 거하고 이거 얘들도 수출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매출 좀 차이 나네. 유압 실린더는 4,400억 97%, 나머지는 상품 로얄티 이렇게 했는데 유압 실린더 매출이 97%니까 유압 실린더 매출하면 되겠다. 맞지? 넘어가고 자, 평균 공장 가동률은 120%, 유압 기기 부분 120%라는 거는 제 시간에서는 안 논다 이 말이겠지. 잔업 좀 더 한단 말인가? 그렇겠지. 이제 자, 매출 실적 수출이 3,300억. 그러니까 수출이 75대 26이야. 수출이 75, 내수가 26 정도, 70 수출이 74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수출된다 보면 되지. 그러면 얘들은 수출되니까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얘들은 땡큐고 이자가 높든 부채율은 또 낮으니까 이자가 높든 말든 상관없고 환율이 올라가면 얘들은 더 버는 기지. 앉은 자리에서. 자, 또 뭐 있노? 원화 강세할 때면 원화가 올라가면 28억이 왔다 갔다 번다. 이렇게 10% 올라가면. 자, 자본 부채 비율 51%. 연구소는 개발 1팀, 개발 2팀, 선행 연구 1팀, 선행 연구 2팀. 연구비는 8기 21년도에 64억을 썼고 20년도에는 52억을 썼고 그게 한 전체 매출의 1.4%, 1.6% 정도를 연구비로 쓴다. 자, 연구 뭐 쓰겠노? 이렇게 조금 더 가벼우면서 뭐 힘을 덜 쓰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대충 연구하겠지, 맞지? 자, 요거는 DY 파워, DY 워터, DY 이노베이터 뭐 이렇게 쭉 있는 자기 산하 회사들, 계열 회사들 그런 것들 있다.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얘들이 요 칠해놓은 게 연두색이고 남은 칠해놓은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작년과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거든. 그럼 현금 상산이 좀 늘었고 매출 채권 좀 늘었고 재고가 조금 늘었고 이익잉여금 늘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단 말이잖아, 맞지? 유동 비율은 200%, 당좌 비율은 147%, 유보율이 3,800%, 부채율은 51%, 자본은 2,200억, 자산이 3,400억인 회사. 자, 또 들어 뭐 빨리 넘어가자잉. 자, 이제 보면 현금성 자산이 아까 전에 늘었다 그랬는데 330억에서 430억 한 100억 늘었고 매출 채권 일해주고 돈 못 받은 게 870억에서 990억 한 120억 늘었고 이건 어차피 받을 돈이잖아. 얘들이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얘들도 0%야. 그러니까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현금이라 보면 되지. 그대로 재고 자산은 미리 미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거고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고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고 상품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그럼 재고 자산은 그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이 재고 자산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원재료 그리고 제품 그리고 만들고 있는 거 요런 거에 대한 재고 제품이 상승됐다.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건설 경기 올라가고 지금 뭐 소재 원재료값 올라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 아니면은 미리 주문 들어왔든지.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물건 갖다 주면 돈 못 받을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뒀다라는 거는 뭐다?
좀 그 깜빡하게 생각하면은 깜빡이란다. 쌈박하게 생각하면 돈이 주문 들어왔으니까 재고를 쌓아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겠지 맞지? 그전에는 360억치, 410억치 이랬는데 지금 660억치니까 요번에는 뭔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좋은 긍정적인. 자, 기타 유동자산이 50억에서 87억, 비유동자산 3억, 유형자산에 눈에 보이는데 투자했는 게 1052억에서 1136억, 이거 얼마 한 70억, 한 80억 정도 투자했네 맞지? 부채는 818억에서 1071억인데 요거 외상값이 한 110억 정도 증가했고, 단기 차입금 한 160억 정도 증가했고 1년 안에 갚을 거. 자, 기타 유동부채 1200만원에서 8억이니까 의미 없고, 장기 매입 이거 외상값이 3억에서 12억,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820억에서 1100억, 한 300억 정도 증가했네. 자, 여러 애가 매출 대비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4,371억 대비 원가는 한 87% 정도 들어가고, 매출 총이익률은 한 12%, 판관비가 122억 나가가지고 2.7%, 영업이익은 421억에서 9.6% 정도 돼. 그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4,371억치 팔았는데 그 영업이익이 9.6%란 말이지. 421억. 기타이익 42억, 손실 23억, 수익 18억, 손실 40억. 순이익이 310억인데 312억이 매출 대비 7% 정도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얘들의 순이익은 한 7% 정도. 100만 원치 팔면은 7만 원 남는다는 소리지. 700만 원치 팔면 700만 원치 팔면은 7%면 77에 49, 5만 원 정도 남는데 맞지? 그런 식으로. 자, EPS는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earning price share, earning 실적에 대한 price 가치에 대한 주식수를 나눈 값 맞나? 그러면 2814원이 나온다. EPS가 나오면 PER을 계산할 수 있지. PER은 price earning share라고, price 가치 earning의 share, PER price earning ratio 비율을 나누면은 주가 대비 순이익률을 나누면은 주가 나누기 순이익률을 하면 지금 주가 18,500원 이거 2023일 3월 24일 기준이니까 그걸 나누니까 대충 PR이 5.2가 나온다. 와, 3분기에는 4점 얼마 나왔거든. 3분 5나 4나 뭐 맞지? ROE는 순이익 나누기 주식 자본을 하면은 나오고, 순이익 나누기 자본 하면은 ROE가 나오고 13.7%. PR을 5.1은 P로 시작되는 거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R로 시작되는 거는 비율 나오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맞지? 아니다, 부채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지. 자, 퍼가 5.2라는 거는 5.2년 걸린다는 소리고, 그거 만원 투자했으면 5.2년 걸린다는 소리고, ROE가 13.7이라는 거는 만원 투자하면 해마다 13.7%가 리턴 된다는 소리. 자, EPS는 19년, 18년, 20년, 21년 평균 값을 더하고 나누기 4를 하니까 2288원이 평균 EPS고 4년 평균. 근데 올해는 EPS가 2,800원이니까 2,800원 나누기 2,288원 하니까 22% 상승한 걸로 나오네. 그럼 PER 나누기 EPS 성장률을 하면 뭐다? Price Earning Growth Ratio, 그루스 상승률 레이셔를 나눈 값이 피터 린치가 말하는 1이 기본 점수인데 요게 0.5 이하가 되면 무조건 사러 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소리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PER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성장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0.23, 엄청나다.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하면 나오는 값인데, 다른 걸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시총 나누기 매출을 하면은 시총 얘들이 1,600억 나누기 매출 4천 얼마야? 300억 하면은 대충 0.36 정도가 나온다. 이것도 PSR은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바이오는 뭐 8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저평가지. 저평가 되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ROE도 괜찮고 맞지? 와, 성장률도 괜찮고. 이건 다 그냥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GPA는 매출 총이익에서 나누기 총자산을,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 대비 총이익률 이라는 소리거든. 그게 15.9%. 와, GPA는 한 50몇 프로 나왔는데 원가가 너무 적게 들어가가지고, 와, 얘들도 15%는 높다. 제조업체 중에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배당금 22억씩 지급을 했고 배당금 24억,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120억 플러스. 근데 7기에는 238억, 6기에는 50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인 상태. 그렇다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냐? 단기 순이익은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은 조정을 위한 가감도 별 차이 없고. 그럼 어디서 차지했냐? 영업활동에는 부채 변동에서 19년도에는 110억,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48억, 21년도에는 마이너스 328억인데 이 328억을 제일 크게 좌우했던 게 뭘까? 보니까 재고 자산이 247억. 그러니까 재고가 불어서 요게 전체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얘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매출 채권 혹은 재고 자산이 불어났다는 건, 재고가 불어났다는 건 물건이 쌓였다는 거잖아. 물건이 쌓이고 안 팔리면은, 혹은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든지 아니면 뭐 그렇다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뭔가 좀 비율을 좀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얘들은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미수금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돈 못 받을 걸 대비해가 준비해둔 돈이 0%야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재고 이것도 물건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렇게 됐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93억, 19년도도 159억 마이너스 되는 거 좋지. 왜 투자를 했다, 돈을 썼다는 소리거든. 자,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21년도에 118억 썼고 20년도에 84억 썼고 19년도에 111억 썼고 또 쓴 게 무형자산 취득하는 데는 95가 아니고 950만이네. 자, 그리고 재무활동은 57억 플러스. 작년에는 마이너스 116억, 저작년에는 마이너스 180억.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회사 기준에서 돈이 있으면 플러스고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거든. 받을 돈이 없는 거잖아. 받을 돈이니까 받아야 내 돈이지. 받을 돈도 마이너스야. 준 돈 줬으니까 내 소중이 없잖아. 그것도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상환 갚았다는 소리지. 차입금이 증가됐다는 거 땡겨왔다는 소리.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자, 장기 차입금 상환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거 그만.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되는 게 좋겠나? 플러스 되는 게 마이너스 되는 게 좋지. 왜? 땡겨오는 것보다 갚는 게, 아무래도 갚는다라는 건 돈을 썼다라는 건데 돈을 갚든지 뭐 배당금을 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게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되는 게 좋다. 근데 플러스 됐다라는 거는 땡겨온 거가 준 거보다 더 많다. 이렇게 했을 때 맞지? 단기 차입금 540억 땡겨왔고 단기 차입금 상환한 게 445억이니까 플러스 될 만하겠다. 맞지? 그래서 시작할 때 331억으로 시작했는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으로 하지. 437억이 됐다. 차액은 84억이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을 20년도에는 331억이고 19년도에는 294억. 점차 증가하고 있죠. 맞지? 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특별하게 거슬릴 만한 게 없다. 여기도 보면 내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기타. 지금 중국이 개삽질을 하고 있고 미국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정권에서, 차기 정권에서 코드에 들어간다 만다 하기 때문에 짜증나는데, 그런데 중국 매출이 한 30% 정도 차지해. 4,300억에서 1,200이면 432, 30%좀 못되지. 맞지? 한국 매출이나 중국 매출이나 비슷하지? 자,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거 최소한 1,200억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맞지? 30%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뭐 30%만 받겠나? 전체적으로 다 받겠지, 전 세계가. 맞지? 근데 중국 매출이 좀 의외로 크네. 한 30% 정도 되네. 자, 그걸 떠나가, 자, 내수가 작년보다 증가, 미국 증가, 유럽 증가, 일본 증가, 중국 증가, 인도 증가, 전반적으로 다 증가. 엄청나지? 야, 이마이 증가했는데, 맞지? 주가 안 오르노? 짱난다. 매출 채권 6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2개월 이하에 안 받고, 나는 매출 채권 줄 때마다 그냥 받아. 6개월 안에 다 받는다. 6개월 다 이제 한 3개월이겠네. 이게 맞지? 매출 채권 미수금도 없어. 다 받는다. 야, 자, 또 넘어가고, 이거 뭐 제품, 그렇지. 재고 자산이 제품 만들어 놓은 거잖아. 299억. 작년에 200억에서 99억 정도 증가했고,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98억에서 배로 늘어났잖아. 이것도 한 90억치. 원재료 107억치 준비해놨는데 165억치 원재료도 비해놨고, 만들고 있는 것도 많고, 얘들의 매출 채권 회수율이
다 현금으로 바뀌는데 그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주문이 그만큼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안 맞겠나 맞지? 아니면은 세상을 보는 게 지금 경기가 올라갈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놓자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또 유통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 규격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리 많이 준비해 놓는 게 200억치 정도 증가했어요. 260억치 정도가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맞지? 재고 자산이 자 일단 넘어가자. 그건 각자 생각하면 되겠지. 유형 자산이 지금 늘어난 게 155억, 건물 사는데 2억 6천, 구축물, 기계장치 6억, 뭐 공구 3억치, 비품 2억 4천치, 건설 중인 게 124억치, 리스 자산 15억치에서 155억 정도는 쓰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23억, 이미 적립금으로 적립해놓은 게 530억. 요 항목 이익잉여금 항목 내에서 배당을 주는데 법정 적립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준다.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지만 이미 적립금이나 이런 미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자, 또 뭐 있노? 급여가 또 이렇게 얘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는데도 급여는 올랐어. 42억 주던 게 51억으로 판관비가 올랐단 말이지. 급여가 올랐어. 9억 정도나. 급여가 오르는 거는 인건비 새로 신입을 뽑든지 기존 인원들한테 월급을 더 주든지 맞지? 그랬는 거겠는데 와 인건비가 올랐다. 보통 구조조정 들어가잖아. 맞지? 금융원가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얘들 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선도 계약을 해가지고 뭐 통화 선도 계약 이런 거 있잖아. 통화 선도 체결, 선도 미리 앞선자 도는 뭐야? 돈도자야? 통화 선도 계약 체결, 통화를 미리 그 기간 동안 얼마로 딱 아도 찍고 하자. 딱 찍어놓고 1,200원 1,200원 찍고 하자. 그 뒤에는 또 알아서 또 계산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계산하기 편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로가 머리 굴리는 거지. 달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낮추려고 하고 달러가 막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려 그러면 또 올리려고 하고 막 서로가 막 그런 거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한 손실이란 소리겠지. 발생상품 평가 보통 통화선도. 근데 이걸 내가 설명 뭐 하겠다. 궁금하면 찾아보라고. 자, 외환 차익. 외환을 썼을 때 차익이 발생된 게 29억 이런 거 있고 비용 재고자산 변동 재고자산을 원가에서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재고자산이 있던 재고에서 206억치 썼다. 있던 재고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게 돈이 안 나갔다는 소리지. 돈을 세이브 시켰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면 뭐 이거 봐라 원재료와 사용품 상품에 이거는 없는 걸 샀으니까 돈을 이만큼 썼다. 이거는 있는 걸 썼으니까 돈을 빼라. 이런 소리. 이거 내가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 맞지? 근데 시간 지나야 이해가 된다. 그러면 요것도 나중에 이해될란가? 통화 선도 계약. 몰라, 그거 알면 뭐하나 맞지? 자, US 달러가 10% 올라갈 때마다, 이건 떨어질 때만 했는데, 원화가 강세. 이거 어렵게 적어놨노, 맞지? 영향은 음수가 될 겁니다. 원화가 10% 강세일 경우, 마이너스. 그거 약세일 경우에는 플러스. 난 모르겠다. 이게 원화가 약세 강세로 어려운 10% 오를 때마다 뭐 이렇게 모르겠다. 자, 패스. 이거 50bp가 그거더라. 0.5포인트. 이거 맞지 싶다. 요번에 25bp 상승하면 0.25%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배당은 순이익의 11%를 주식수만큼 줬더니만 한 주당 200원이 되는데 그걸 주가에 대비해서 배율을 정하니까 2% 정도 되더라. 주가에 1.8% 줬더니만 220원이 되는데 220원을 주식수만큼 곱하니까 순이익의 9.5%가 되더라.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10%, 순이익의 배율이고 보통주 현금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배당률 주당 현금 배당원은 주가에 한 주당 얼마씩 줬다.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5년 평균 1.74%의 배당을 2기부터 8기까지 연속으로 실시했다. 6년 동안. 자, 바로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 외상, 어음 이런 거 음서. 받을 어음 271억치 있고 외상 매출이 709억치 있지만 못 받을 리가 없어. 맞지? 여기에 6기에 외상 매출금 485억 중에 뭐 1,400만 원 0.1% 설정하고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근데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없다 맞지?
하여튼 그게 없다. 근데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없는데 신기하네. 매출 채권은 없다.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겠지. 왜 미수금 단기 미수 단기 대여 빌려준 돈 장기성 외상 매출금 유동성 장기성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안 하니까 채권 총액 받을 돈이니까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줄 돈이니까 맞다. 외상 매출금이 다른 말로 매출 채권이겠다. 맞지? 자, 없다. 희한하지? 자, 그리고 3개월 이하에 100%다 돌아온다. 3개월 이하로. 그러니까 얘들이 뭐 재고를 쌓아놓더라도 그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더라도 돈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폭발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생각해서 샀더니만 주가는 안 올라. 중요한 건 주가는 안 오르다. 매출액은 43% 상승,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8% 상승, 당기순이익 22% 상승. 자, 유동자산 26% 상승, 부채 총계 18% 상승. 뭐 부채 총리가 아주 낮으니까 뭐 18% 상승해봐야 뭐지. 기말 현금 흐름이 106억 상승 현금이. 자, 유동 비율 210%, 부채 비율 51%, 영업이익률 9.6%, 순이익률 7.1%까지는 왔던 거지. 자, 이렇게 했다. DY 주식회사가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DY의 조병호 사장이 39%. 요 DY가 이제 조병호라는 사람이 창업주인데 요 분이 책을 좋아해 가지고 회사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의 막 야, 밥을 못 먹더라도 책은 봐야지 하면서 책 막 보면서 독후감 쓰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뭐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뭐 막 계속 사다 주고 막 이러는 책 매니아, 책 덕후. 그리고 아들이 3명이지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요런 것들의 경영 마인드. 그리고 뭐 20년 전부터인가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가 노조, 노사 측, 사측 뭐 이렇게 그거 임원 이사 측 이래 가지고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해가 통과되는 것들만 이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연어나 요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주가는 안 오른다. 그 중요하지. 자, 박치영 62년생 34년 근무했고 지금 경영 총괄을 하잖아. 34년 근무한.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자, 김지현 비상근 이사고 19년 사내이사. 주병환 공장장 28년 근무. 자, 인디아 법인장으로 가 있고 진경욱 56년생 3년 9개월 이렇게 쭉 있다. 자, 평균 근속연수는 444명 11년 12개월 정도 되고 여자가 더 오래 근무하네. 13년. 자, 연봉은 여자는 6천만 원 평균, 남자는 7,400만 원. 평균 7,400만 원 정도 연봉이 된다. 1인당 평균. 미등기 임원 5명인데 요게 1억 7천 정도 되고 미등기 임원은 자, 내 또 왜 지었지? 나 안 지었는데. 임원 보수 그렇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은 4명을 9억 정도 설정했는데 감사는 1억 5천. 근데 이제 보수 지급액은 인원 총 5명에 1인당 평균 5억 정도 1억 정도 지급했다. 유형별로 등기 이사는 1억 4천씩 3명 지급했고 사회 이사는 2,400만 원, 감사는 6,300만 원. 요렇게 지급했다. 요 대표이사는 얼마 받는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박치용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고 출자금은 418억 정도 출자했다. 자, 418억. 자, 동양 메카트로닉스, 진양, DY 파워 인디아 요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자, 요건 3분기 거고 요건 4분기 건데 4분기 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PR이 5보고 ROE가 13%, PEG 0.2, PSR 0.36, GPA 15, 부채율 51, 유보율 3,800, 영업이익률 9.6, 순이익률 7%. 요렇게. 자, 출자금 418억이고 연봉 7,800만 원, 직원 평균 11년 근무하는 회사. 재고자산 뭐렇게 들어 이거 자산 대비 19% 정도 차지하고 대손 충당 금액은 0%, 5년 평균 배당 1.74, 연구비는 1.4% 64억씩 쓰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유압기기 121%가 팽팽 돌아간다. 수출이 74, 내수가 21 정도 되는 회사. 자, 1부터 10까지 요거 21년 12월 24일 날 공부했을 때 12,000일 때 공부했는데 그때 시총 1,300억 있거든. 지금 1,600억 이제 상승했지. 자, 외국인 5.79%인데 지금 외국인 3.69% 떨어졌지.
하락. 유압 실린더 동일 업종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자, 요렇게 돼 있는. 자, 1부터 10까지 가지고 싶은 거에 나 8점, 돈 잘 벌 것 같은 거 9점, 지금인가 9점, 싸냐가 10점, 경영자 8점, 걱정 안 하겠냐 9점, ROE는 3%당 1점 해서 5점, 영업이익률 3점, 총점 61점 해서 나누기 8, 7.6점이 나오고, 위험한가, PE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요렇게 해가 총점이 7.6점인데 3분기 12월 24일 할 때 총점 8.3점 줬거든.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때는 못 모를 때고, 이때는 지금은 다시 하니까 조금 다시 나는 이거 지금 했는 거 기억 안 하고 다시 또 한 3일 뒤에 하잖아. 또 바뀔 거야. 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몇 점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점수는 살아있다. 건설기계 유공업 부품 왜 가지고 싶은가? 고가차 포크레인 건설 경기 분명히 살아날 거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살아난다고 하는 생각은 보통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부동산 경기를 건설 경기를 올려가지고 이게 전체 GDP 한 10% 정도 차지하니까 전체 산업의 10% 정도를 건설이 차지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건설은 기계로 못하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거든. 그러고 돈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풀리니까. 그래서 건설 경기를 막 끌어올린다 한단 말이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건설 경기 안 끌어올렸지. 안 끌어올린데도 이마에 끌어올리는 거고, 분명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분명히 끌어올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건설할 때 들어가는 게 포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유압기기 이런 것들 막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엔데믹 되고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또 건설을 올리는 게, 자기들도 막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풀라고 하면은 건설 쪽으로 좀 막 할까 아이가. 그러면 올라간다고 봤지. 그리고 세계 매출이 74대 아니야? 74대 26 비율이고, 뭐 중국 매출 1200억 정도 되지만 코드에 들어가면 중국 매출 이거 박살날 것 같은데 짜증난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자, 그러고 조병호 대주주가 아들 3명 있지만 물려주지 않는다. 그러고 난 책을 좋아한다. 전문 경영인 체제다. 이런 것들이 좋아서 투자를 했다. 주가는 잘 안 오더라. 돈 잘 벌 이게 안 오르고 DY가 올랐다. DY. 요거의 모회사 DY 같은 경우는 센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센서 클리닝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더 센서나 이런 거 있으면은 요거를 그거 오물이 묻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식을 수 있는, 물 분사하고 요거 닦아낼 수 있는 요거 그 부품, 요거를 얘들이 또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짜증나. 그럼 DY를 내가 샀을 걸. DY 파워를 왜 사가지고 DY는 막 20%씩 오르던데. 지금은 갈아탈까? 답답하자 이건 그렇잖아. 자, 돈 잘 벌 것 같은 구업 건설 경기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인가에 9점. 시총 1600억, 1300억이나 1600억이나 아주 낮은 시총이고, 뭐 매출 대비, 시총 대비, 자본이익 대비, 총이익률 대비 뭐 모자라는 게 없다. 그렇다고 매출이 안 나왔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인가에 9점 줬고, 싸냐? 10점 줬지. PR 0, PR 5, PEG 0.2, PSR 0.36, ROE 13, GPA 15. 이거만 보더라도 무조건 사야지, 맞지? 싸잖아, 너무. 그렇다고 물건이 우상향 않는 거 있다, 이거. 뭐 이렇게 건설 장비 부품이라가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돈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맞지? 경영자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라 그냥 8점 줬고, 걱정 안 하겠냐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유압기기가 부러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고, 또 유압기가 부러져 사람이 또 맞아 죽고, 그런 게 한 연속으로 발생되든지, 아니면 중국발 매출이 한 80%가 넘어버려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외교적 제재나 이런 걸 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힘들하든지 이러면 뭐 문제가 될 만하겠지만, 지금 한 30% 정도 되지 중국발 매출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ROE는 13%, 영업이익률은 9.6%, 총점 7.6점을 평균 7.6점 받았고,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 거는 재무로서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나 걱정할 게 없다. PEG는 0.23, PSR 0.36, GPA 15. 무엇을 돈을 버나 유압 실린더가 97.4%, 4,400억 이렇게. 수출이 3,381억, 74% 정도 차지하는 요. 그리고 내수 상승, 미국 상승, 유럽 상승, 일본 상승, 중국 상승, 인도 상승, 기타 상승, 다 상승했다. 다 상승.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이 없다. 골고루 잘한다. 골고루. 팔 이유는 없지 맞지? 근데 DY를 샀으면 맞지? 아깝다잉. 아깝지만 DY 파워가 나는 폭발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제발 좀 더 크라잉. 내 비중이 두 번째는 높은데 내가 비중 싣는 건 뭐다? 안 오른다. 까꿀로 간다. 까꿀로. 끝!